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미국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심을 못 잡으면, 이게 이제 발작이라고 그럽니다. 예, 발작이 일어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장이 오죠.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QE를 한다. 그래서 QT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럴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또 한 가지는 참여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은 발작이 일어날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요. 전쟁터, 6.25 전쟁 때 가장 어려웠던 때가 3개월이라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폭탄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때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이 가장 사람들한테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두렵고 두렵다 보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행태가 아주 백인백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가장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지 이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아내야 되고 승리의 길이 무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각종 설과 각종 이야기에 따라서 이게 맞은 것 같고 저게 틀린 것 같고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뒤바뀌고 거의 초가 3칸 다 태우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전번에 13,000개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매수를 해서 환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보면은 약간 해지를 걸었습니다. 해지를 걸어가지고 풋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미국 시장 쪽 소위 말해서 발작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지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해지는 약간 하방으로 좀 걸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융투자 쪽에 보시면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연기금이 좀 샀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우체국이라든지 지방행정조직이라든지 등등이 이걸 이렇게 이제 합쳐놨어요. 이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이게 자꾸 이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걸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연기금 요거 매도는 매도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은 샀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최대어가 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니까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ETF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ETF 또는 4차 산업혁명 ETF 또는 배터리 ETF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올 때 패시브 펀드 패시브 펀드가 있죠. 그래서 패시브 펀드까지 함께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자금이 1경조가 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거의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의 왜곡 현상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물량들이 쏟아졌고, 쏟아지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몇 주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죠. 예, 받을지는 모르고, 또 일반인들도 괜히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한번 청약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긍정적이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해봤자 실상적으로는 몇 주를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맥을 못 추는 그런 수급 공백 상태가 연출되고 있고, 또 액티브 자금이 대거 유입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것이 이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번 주까지 이런 수급의 불균형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단계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가 굉장히 피곤한 그런 국면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예, 미국 쪽에서 글로벌 뷰를 본다면은 먼저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는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만 5천 명, 15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중증 환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되다 보니까 이젠 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도 좀 있었지만은 컨택트 뭐 이런 쪽도 이제 서서히 불꽃이 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꾸 이제 매파적 발언을 내요. 매파적. 예, 비둘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매파적 성향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뭐 3월까지 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또 3월 이후에 금리를 좀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뭐 파월이 하반기부터 또 양적 긴축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예, 테이퍼링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랬는데 QT 이게 빨라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자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금이 수경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참여자들한테 겁을 주면서 주식에 대해서 성장주 개념에 있는 주식들을 팔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2% 이상 폭락하면서 빠졌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QT가 이 시장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한국은행이 1.25까지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예,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를 했죠. 그런데 누구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인상시키나 마나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계속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증시, 제니어리 이펙트가 나올 것이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이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큰손들이 기한되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한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QT가 나오고 QT가 나오면서 성장주 섹터에 대한 회의감이 빠졌고 회의감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기 전에는 굉장히 시큰둥했었는데 언론 플레이를 잘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IR을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에 자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전빵 LG에너지솔루션에서 돈을 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우리가 정작 굉장히 좋아야 될 시장이 나빠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미국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향에 따라서 양적 긴축 시장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굉장한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월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뒤늦게 통과된다면 1월 효과를 찾아오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미국 시장의 거대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죠. 연준 리스크보다는 경기 개선에 초점을 봐라. 즉, 긴축 가속화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경기 회복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방향은 추세적으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긴축 때문에 긴축 발작 때문에 정신을 상실하면은 여기에 경기 회복이 동반되는 상황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발작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서 헤이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일명 개미털기라고 하고 또 일명 개인 투자자들을 죽이기 작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외견적으로 나오는 FMC의 어떤 일정과 이야기와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시장에 대응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미국 경제라는
그 위대한 상황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가 돌면서 가는 이 거대한 체인에 여러분들이 하단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해서 손실을 본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긴축 공포에 공포를 오죠. 사람들은 꼭 그래요. 주식 투자 조금 한다고 해서 뭐 조금 빠지면 시세에 현혹되고, 시세에 현혹되다 보다는 공포가 옵니다. 공포가 오면 모든 신경조직이 경직이 오고, 경직이 오다 보면 이성적 마비가 오고, 이성적 마비가 오다 보면 내가 머리가 좋고 아주 판단력도 좋고 그러신 분들이 꼭 바닥에서 헤이딩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4차례 한다, 자산 축소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오미크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괜히 정신을 잃으려고 해요. 그러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긴축의 시행보다도 더 중요한 경기의 방향성입니다. 경기가 뭡니까? 주가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주가의 그림자. 예.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지만 결론은 경기를 따라서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은 뭐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제조업의 수요가 개선되는 수혜국가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뭐냐? 제조업의 수요가 개선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견조한 수요가 회복되는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주식 편입을 권고한다는 얘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을 상실하고 있을지 모르고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조업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우리나라는 개선되고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거죠. LG이노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수천 번을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LG이노텍이 왜 바뀌고 있고, LG전자가 왜 바뀌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미중무역전쟁, 아까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우리나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미중무역전쟁, 미중 기술 패권전쟁을 한다는 거죠. 패권전쟁을 하는데, 자, 중국에서 애플이 생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폭스콘을 통해서 대만에서 생산하거나 또 대만에서 생산할 때 중국에 있던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에 있는 것들을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게 거의 80%가 넘었던 거죠. 왜? 중국은 싸니까. 중국의 제조업 2020에서 싼 거예요. 그게 싼 제품을 갖다가 아이폰을 만드니 영업이익률이 60%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든 정권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중국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패권 전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 밸류체인을 베트남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자율주행과 애플카를 생산한다면 이거는 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의 저가 부품을 썼다가 애플카, 애플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를 박아서 전복하거나 불이 난다고 그러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핸드폰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 사진 찍는데 좀 불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애플카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촘촘하고 기술이 높아야 되고 결함률이 없어야 되고 세계적 기준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는 담당자들이 TF를 구성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중소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너희들 우리한테 납품해다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LG 이노텍, 이 LG 이노텍만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발표가 나온 겁니다. 왜 테슬라가 LG 이노텍을 선택했을까요? 왜 테슬라는 그동안에 아시죠? 앨런 머스크 정신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야가 빠지고 정신머리 없는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엔 중국의 부품을 썼습니다. 예, 싸구려니까요. 싸고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중국에만 팔아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 있죠? 그거는 중국 내수용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거는 테슬라도 중국 부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가품 이런 걸 못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LG 이노텍이 이뻐가지고 와서 야, 널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제2의 융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 지수가 좋은 나라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1985년 프라자 합의가 끝나고 나서 일본을 미국이 때리면서 여기서 삼성의 이병철이가 반도체를 가져오면서 그동안의 반도체가 40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왜?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을 때리니까 그 앞에 있는 대한민국이 제2의 융성기를 가지면서 제조업 지수가 크게 올랐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알차게 돈을 벌었고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LG 이노텍과 관련돼서 애플과 테슬라가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서서히 오고 있는 거죠. 왜?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중국을 때리면서 반사 이익이 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제2의 융성기가 온다. 뭐 때문에?
제조업 융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특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특수. 미국 특수.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역사적인 미국의 100년 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면서 대한민국과 이제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제품을 쓰면서 밸류체인이 바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이 굉장히 융성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템버거 종목이다. 애플 관련 템버거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했죠.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대박주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 관련 한국 업체에 투자하자. 이 얘기도 했고요. 예. 저궤도 위성과 관련해서 애플이 왜 지금 변하고 있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인데 과거와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저가품을 쓸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중국 부품, 싸구려 부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체인을 바꿀 수밖에 없다. 어디로? 중국으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템베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를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안테나를 높이십시오. 그 회사가 애플이 들어갔다. 물론 비밀 유지 계약을 해요. 예, 애플은 유명하죠. 비밀 유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양놈들이 뭐 들어왔다, 애플에 들인 것 같다,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부지기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테슬라. 예,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변하려고 그래요. 중국 제품을 썼는데 중국 제품을 못 쓰다 보니까 자꾸 한국의 부품업체, 예, 부품업체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CEO, 요 CEO분은 지금 예, 미국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귀국한다고 그러긴 하시는데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왜?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의 융성기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따라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를 높여가지고요, 친인척이라든지 이런들 보셔가지고 애플이나 테슬라 쪽과 연관돼서 사업을 새롭게 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요, 이 CEO 분도 예,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돈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납품하는데 이게 7천억이에요. 7천억.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예, 껌값이에요. 1000억대예요. 1000억대. 1000억대. 그러면 조선천지에 매출이 7천억 들어가는 회사가 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을 매집하면서 내 것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장이 템버거 시장이 올 거예요.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또 포드, 폭스바겐,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왜 그쪽에 자금이 몰리는가? 요번에 2차 전지 장비가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올랐어요. 대보마그네트, V1텍, 엠시스, 엠플러스 이런 것들이 올랐죠. 이거요. 옛날에는 중국 제품들 썼거든요. 싸구려들.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올라요? 갑툭튀기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더블 났죠. 요 더블 나는데 결론은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갑자기 올랐을까요? 폭스바겐이 중국 제품을 썼는데 불량이 일어난 거예요. 불량. 이게 불량이 일어났습니다. 불량. 노스볼트 쪽에다가 중국 제품을 썼더니 이게 싸구려가 비지떡이에요. 싸구려가 비지떡이야.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10개 나오면 중국 거 썼더니 3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3개가 나왔는데 이거마저도 불량률이야. 불량. 그러니까 갑자기 폭스바겐과 BMW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배터리 내재화 안 하겠다. 배터리 내재화를 천천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장비회사, 배터리 부품회사 이런 회사들을 자꾸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주식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왜 왔냐? 야 코쟁이야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야 중국 거 썼더니 완전 개털이야 라고 얘기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장비주들이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상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대한민국의 제2의 제조업 융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새 CEO들이요. 미국에 많이 갑니다. 미국에. 제가 알죠. 아는데도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입국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미국으로 불려 들어가거나 미국에 공장 짓는 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테슬라의 어느 공장, 테슬라의 무슨 공장.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주식들이 곰탱이 주식이에요. 곰탱이. 곰탱이 주식인데 갑자기 테슬라와 연관돼 가지고 매출이 7천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타 기업으로 나타나고 스타 기업으로 나타나면서 그냥 뽕빨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여러분들이 템버거 좋아해요. 10배 올라가는 거 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도 정보력과 그 내용들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돈 벌고 싶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인생 종목으로 해서 매집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막 온 정신이 빠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혼 가출이 돼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